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꿈의 다이어리 임요글 김준아 그림 이 책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꿈은 신나는 거다.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엄마는 일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는 며칠 동안 밤새 온갖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엄마의 경력은 주부가 다였다. 어쩜 이력서에 이렇게 쓸 게 없냐? 엄마는 오늘도 면접을 보러 갔을 것이다. 엄마가 그러는 건 다 나 때문이다. 그러기에 누가 꿈이 뭐냐고 지겹게 물어보랬나? 엄마는 올해 들어 커서 뭐가 될 거냐고 자주 물었다. 4학년이 됐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꿈을 가지라는 거였다. 그런 뜻에서 아빠는 내 생일 파티를 뜻 깊은 곳에서 하자고 했다. 난 기대를 잔뜩 하고 차에 올렸다. 어머, 여보. 남산 어귀에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아빠를 와라 끌어냈다. 어휴, 사람들 있을 때서 창피하게 저게 뭐람? 나는 아무 빈자리에서 얼른 앉아버렸다. 나 여기서 어디인 줄 아니? 여기가 바로 아빠가 엄마에게 청혼했던 곳이야. 호호호. 내 생일인데도 엄마는 내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만 신나게 했다. 난 화가 났지만 꾹 참았다. 아빠 옆에는 내가 줄 선물이랑 케이크가 있었으니까. 자, 우리 얘기는 그만하고 하은이 생일 축하해줘야지. 어머머머, 오늘이 하은이 생일이었지? 엄마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눈치였다. 하은아, 생일 축하해. 아빠가 내민 선물 상자에는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척 봐도 비싸 보였다. 다이어리 표지는 진짜 가죽이었고 꿈의 다이어리와 신하는 신하은이라는 글씨가 금박으로 근사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 이제부터 여기 11살, 12살, 그리고 20살, 30살, 40살이 되었을 때의 꿈들을 다 적는 거야. 하은이가 아빠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 아빠는 꿈의 다이어리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쓰라고 했다. 칠칠맞지 못하게 잃어버리면 안 돼. 엄마는 꼭 내 기분을 망쳐버린다. 엄마가 더 칠칠치 않으면서 그런데 아나, 넌 지금 꿈이 뭐니? 엄마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물었다. 엄마 눈에는 하얀 촛불과 함께 내 꿈에 대해 기대도 가득 담겨 있었다. 엄마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면서 물었다. 엄마 눈에는 하얀 촛불과 함께 내 꿈에 대한 기대도 가득 담겨 있었다. 키 크는 거, 내 별명은 키가 작아서 땅콩이다. 난 교실에서 맨 뒷자리에 앉을 정도로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다. 아니,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뭐 할 거냐고. 가수. 나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가수만큼 신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우리 반에서 소문난 명가수다. 다 노래방 다니기를 좋아하는 아빠 덕분이다. 아빠는 내 꿈이 마음에 드는 표정이었다. 이번엔 가수야? 당장 바꿔. 엄마가 꿈을 물어볼 때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좋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 전에는 인기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가 되고 싶었지만 엄마가 반대해서 포기했다. 그럼 미용실 할래. 며칠 전 엄마랑 미용실에 갔을 때가 생각났다. 미용사 언니가 가위를 쌍절봉처럼 돌려가며 엄마 머리를 손질하자 지저분했던 머리가 어느새 세련된 머리를 변했다. 나는 그때마다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손재주가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었다. 미용사도 별로야. 다른 거 생각해봐. 또 안 돼? 엄마 때문에 좋았던 기분을 참쳤다. 미용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 줄 아니? 미용사는 말이야. 그래도 할 거야.
틀림없이 엄마는 미용사가 안 좋은 100가지 이유를 늘어놓을 것이다.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나쁘게만 말하니까. 나는 엄마 잔소리가 시작되기 전에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엄마는 나만 했을 때 꿈이 뭐였어? 엄마 꿈은 대단했어? 그래서 매일 텔레비전만 보고 쇼핑만 다니는 거야? 그리고 요즘 너무 살찐 거 아니야? 요즘 너무 살찐 거 아니야? 정말 시시한 아줌마가 됐단 말이야. 나는 엄마에게 숨까지 튀겨가면서 말을 막게 됐다. 나도 모르게 말이 빗줄기처럼 시원하게 쏟아져 나왔다. 너? 엄마 얼굴이 어느새 새빨개졌다. 난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 너 낳고 키우기 열심히 집안일 하느라 내 청춘이 다 갔단 말이야. 엄마는 말꼬리를 흐렸고 나는 이때다 싶어 다시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다 컸어. 유민이나 엄마 보니까 일하면서도 얘만 잘 키우더라. 엄마 말은 다 핑계야. 이젠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괜히 나한테 집착하지 말고. 내가 집착이란 어려운 말까지 쓸 줄은 몰랐다. 넌 정말 못됐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쳐다보자 아빠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 케이크에 꽂혀있던 촛불들이 내 마음처럼 주저앉으면서 꺼져버릴 것 같다. 내 11번째 생일은 슬픈 드라마처럼 이렇게 끝나버렸다. 그날부터 엄마는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끙끙 몸살을 앓았다. 늦게 퇴근하는 아빠는 엄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랐지만 난 매일 엄마 눈치만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아빠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면서 말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승대 발표가 있으니까. 엄마의 눈빛이 심은 비장했지만 아빠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출근했다. 나는 왠지 모를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 엄마가 아빠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몇 번 전화했던 탓에 아빠는 일찍 들어갔다. 엄마는 특별히 아빠가 좋아하는 해물탕까지 끓여놓았다. 당신 말이야. 해물탕집 열어도 좋겠어. 야, 국물이 끝내주는데? 엄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나 취직할래. 아빠는 뜨거운 국물을 삼키다 살에 들리고 말았다. 아니 누가 아주머니를 쓴다고 그래? 혹시 해물탕집 하려고? 아빠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바깥 일을 했기 때문에 빈집에 있었던 게 싫었다면서 엄마를 계속 말렸다. 하지만 아빠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나도 꿈꾸고 싶어.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단 말이야. 엄마 말은 좀 어려웠다. 엄마가 살아있지 않다면 지금까지 죽어 있었단 말인가? 당신도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지금 하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건 엄마 말이 맞다. 아빠는 원래 텔레비전 광고에도 나오는 이름난 전자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지난 봄 아빠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며 문득 회사를 그만두더니 게임 회사에 취직했다. 사람들은 좋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아쉬웠지만 아빠는 어렸을 때 꿈을 이뤘다며 좋아했다. 이제 엄마도 그러고 싶은 거였다. 나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어렸을 때 내 꿈 말이야. 엄마 목소리가 가볍게 퉁퉁 튀어올랐다. 그래, 도대체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뭔데? 만화가. 뭐? 만화가? 부하하. 아빠가 흥분하며 웃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볼록 넘어졌다. 아빠 뒤통수에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혹이 생겼다. 웃지 말아요. 엄마가 소리쳤지만 나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크크크. 고작 그거였어? 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다는 엄마의 꿈이 겨우 만화가라니 너무 웃겼다. 엄마는 취직 선언을 한 뒤로 한 달 내내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무척 바빴다. 나는 학교에서 오자마자 엄마부터 불렀다. 하지만 당장 달려나와 내 엉덩이를 두들겨줄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또 면접을 보러 갔나 보다. 토토야. 토토도 없었다. 이 녀석도 취직하러 갔나? 토토는 작년에 외할머니네 집으로 데려온 귀인데 늘 집에만 있던 엄마의 좋은 친구였다. 하지만 엄마가 없으니까 토토도 덩달아 집을 비우곤 했다. 그때 쾅 하고 대문 열리는 소리가 힘차게 들렸다. 활짝 열린 대문처럼 커다랗게 입을 벌린 엄마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 보였다. 엄마 취직했다. 엄마 입은 좀처럼 다물어지지 않았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말이 바로 엄마 얼굴을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무슨 일인데요? 동화작가야. 동화작가? 엄마가 동화를 쓴단 말이야? 아니,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야. 한문으로 움직일 동에 그림화,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드디어 애니메이션에서 취직했어. 내가 대학 때 그렸던 그림들이 감독님 마음에 들었대. 열심히 일하면 만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언제부터 출근하는데요? 내일 당장. 참, 이럴 때가 아니지. 내일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하나? 엄마가 들어간 안방문은 한참 동안 닫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뭘 하는지 안다. 아마 옷장에 있는 옷을 다 꺼낸 뒤 하나씩 입어보고 있을 것이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엄마가 문을 벌컥 열며 말했다. 하나, 옷 사러 갔다 올게. 좀 늦을지도 몰라. 저녁은 알아서 먹어. 이제부터 엄마는 저녁 안 먹을 거야. 다이어트 해야 하거든. 엄마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엄마의 뒷모습을 깃털처럼 가벼워 새처럼 날아갈 것 같았다. 저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엄마 모습인가 보다. 나는 방에 들어가 아빠가 선물한 꿈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엄마를 보니 내가 왜 꿈의 다이어리를 써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나는 맨 처음 첫 줄에 이렇게 썼다. 꿈은 신, 나는 거다. 2장 두고 봐. 난 자유다. 나는 이제 머리를 하늘색으로 염색하고 몸의 문신도 활짝적이다. 엄마가 취직한 뒤로 더 이상 나에게 집착하지 않아서 좋았다. 하지만 가끔은 그게 살인 적도 있었다. 오늘처럼 엄마가 지치지 못하게 현관 열쇠를 챙겨주지 않을 땐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나마 초초 때문에 대문이라도 열어놓은 것이 다행이었다. 이럴 때 엄마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잠긴 현관문을 막 흔들어댔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하은아, 이모. 길에서 큰 돈을 주운 것처럼 너무 기뻤다. 우리 이모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의 1등으로 붙은 전설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신문에 나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추억수석이라고 쓰인 플래카드 밑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이모랑 찍은 사진을 제일 싫어했다. 나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엄마가 없어서 궁금했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대신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대문 뒤에 머릿고기 보이지? 이게 엄마야. 어서 저녁 준비나 해야겠다. 엄마는 앨범을 닫고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가버렸다. 그때 엄마는 대학에서 떨어져 재수를 있었기 때문에 대문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이모의 합격 소식을 전해들은 시골 외할아버지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지만 말이다.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더니 최고로 좋은 대학에 갔네 그려. 우리도 그 덕에 대한 구경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외할아버지가 친구들이 외할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권하면서 주겠다고 말한다. 좋아, 관광버스를 빌려서 우리 딸 학교 한번 구경시켜주지. 이모의 입학식 날 마을 사람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학교 구경을 하기에 이르렀다. 와, 너네 학교가 우리 마을보다 더 크네. 할아버지는 대학교의 넓은 교정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물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시골에 내려가면 외할머니는 아직도 외모 입학식 때 이야기를 해준다. 딸만 둘이 나와서 시집살이를 많이 한 외할머니에게 똑똑한 이모는 대단한 자랑거리였다. 이모를 보자 외할머니의 웃은 얼굴이 떠올랐다. 안 들어가고 뭐해 엄마는? 이모가 말을 거는 바람에 할머니 얼굴이 피식 사라졌다. 회사 다녀. 정말? 직장을 생활 한 번도 안 한 언니가 웬일이지? 그럴 일이 좀 있었어. 그런데 이모, 산에 갔다 왔어? 이모는 커다란 등산용 배낭을 메고 있었다. 아니, 오늘 휴가했어. 오피스텔에 팔았거든.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 옥탑방 아직도 비었니? 물론이지. 우리 집 옥탑방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새들었던 대학생이 이사가고 난 뒤 아무도 살러 오지 않았어. 엄마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편한 것만 좋아해서 옥탑방을 해놓기가 힘들다고 투덜거렸다. 엄마처럼 불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말이다. 이모가 말했다. 아침부터 돌아다녔더니 피곤하다. 어서 들어가자. 현관 열쇠가 없어. 꼭 현관을 통해 집에 들어가라는 법은 없지. 창문도 문이거든. 이모가 살짝 열린 안방 창문을 보면서 웃었다. 이모가 배낭을 열어 등산용 로프를 꺼내자 함께 들어있던 편지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그 편지들은 이모도 어른이라는 증거였다. 은행이랑
은행이랑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편지들이었으니까 이모는 편지들을 아무렇게나 배낭에 몰아넣더니 곧 옥상으로 올라갔다. 뭐 하려고? 두고 봐. 두고 보라는 건 이모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이모를 두고 본 사람하고 실망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이모는 옥탑방 지붕에 있던 노란 물탱크에 루프를 단단히 묶었다. 그러고는 자기 몸에도 루프로 매답을 만든 뒤 S자로 묶였다. 자, 하강한다. 이모는 군인 아저씨처럼 발로 벽을 탕탕 치면서 안방 창문까지 내려왔다. 그리고는 조금 열려있던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순식간에 현관은 딸깍 열렸다. 나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세우며 소리쳤다. 우와, 역시. 이번에도 이모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엄마는 늘 이모처럼 공부를 잘하라고 했지만 난 무엇보다 이모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좋았다. 이모는 한쪽 입꼬리를 뒤쪽으로 올리면서 씩 웃었다. 소리내어 웃는 것도 아닌데 이모 얼굴에는 빛이 났다. 이모, 아직도 산악 구조대가 꿈이야?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다람쥐처럼 산을 잘 탔다고 한다. 그래서 산악 구조대가 되고 싶었지만 외할아버지가 너무 반대해서 포기해야 한다. 지금은 산 대신에 한참 주갈 곡선을 타고 다니지. 이모는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취직했다. 여자가 하기 힘든 주식 영업을 똑 부러지게 잘해서 고객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실적만큼 월급을 받은 증권회사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다고 엄마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역시 우리 이모에 나왔다. 주식은 많이 올랐어?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은 법. 주식이 하도 잘 돼서 차를 10대라도 살 것 같더니 이제는 핸들값도 안 남았어. 거지 다 됐지 뭐 진장. 이모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노란 물탱크에 맸던 로프를 풀었다. 그리고는 배낭에서 텐트를 꺼내 훌훌 털더니 풀을 연결해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이모는 텐트를 치면서 계속 중얼거렸다. 두고 봐, 두고 보라고. 뭘? 아니야, 내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줄 알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이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모 표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와, 금세 집이 만들어졌네. 이모는 텐트 안에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천장을 펼쳤다. 지붕 낮은 텐트 안은 너무나 아늑했다. 좋은 거 보여줄게. 이모는 배낭에서 노트북이랑 벽돌만한 기계를 꺼냈다. 이게 뭐야? 새 소형 프로젝트야. 내 텔레비전이지. 이제 달랑 이거 하나 남았네 진장. 이모 얼굴이 확 그늘이졌다. 이모는 보자면서 뭘. 순간 꽃이 떨어지듯 이모 목이 툭 꺾었다. 이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이 없었다. 졸려? 아니야. 이모는 뭔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면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면 꼭 외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어디 좀 보자. 그래, 저 건물 비우기 딱 좋겠다. 이모는 우리 집 뒤에 있는 5층짜리 하얀색 건물을 스크린으로 쓰면 되겠다며 웃었다. 하지만 얼굴에 들어온 그늘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이모가 프로젝터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텐트 안은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으로 가득 찼다. 자, 시작한다. 텐트는 금세 영화관이 되었다. 우리가 침낭을 동그랗게 뒤집어 쓰고 있는 텐트 안은 객석이고 건물의 하얀 벽은 스크린인 셈이다. 이미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화면은 또렷하게 잘 보였다. 곧 스포츠 상품 광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30초 그 짧은 순간에 스포츠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최고의 꼭지점을 향해 달려왔고 영상을 정복했던 이모가 좋아할 만한 광고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 보여줄게. 카피가 정말 멋져. 곧 한 남자가 눈 덮인 겨울산을 보고 있는 영상이 나타나더니 그윽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는 왜 오르냐고 묻고 누구는 산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고 물었다. 누구는 무모하다 비웃고 누구는 나의 삶에 박수를 보낸다. 과연 이모가 감격할 만한 말이었다. 이모는 아직도 산악구조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그리고 무모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꼭 오르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말이다. 과연 이모 꿈이 이루어질까?
이모는 대답 대신 외국 광고 한 편을 더 보여주었다. 이모는 영어로 나오는 광고를 우리말로 해석해 주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며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새 옆집 옥탑방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영화관에서 틀어주는 광고를 보고 있었다. 골목 건너편에 사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였다. 옥상에 텃밭에 물을 주던 교수님은 물통을 든 채 광고를 보았다. 광고가 다 끝나자 옥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모에게 박수를 쳐주었다. 때마침 엄마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퇴근하는 엄마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이모에게 말했다. 이모가 이사 와서 너무 신나. 3장. 지금 출근하는 길이랍니다. 가스레인지 잠갔지? 응. 다리미 코드도 뽑았고 화장실 불 좀 꺼요. 알았어. 아차, 핸드폰 챙겨야지. 당신은 어서 가서 차 좀 빼놓아요. 여기는 1분 1초 가까운 출근 현장이다. 엄마 아빠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엄마는 바쁘게 립스틱을 바르며 나에게 외쳤다. 넌 가방 메고 빨리 나와. 이모는 요즘 운동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갔기 때문에 토토랑 덩그러니 남았다. 난 학교도 안 가고 출근도 안 하는 토토가 언제나 부러웠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여보, 차 좀 세워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다 말고 멈췄다. 엄마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것이다. 토토가 다시 구두로 갈아신고 나오는 엄마 뒤를 따라왔다. 아무래도 엄마가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어휴, 이러다가 지각하겠네. 주황색 신호예요. 빨리 밟아요. 밟아. 하지만 신호등이 금세 빨간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는 멈춰야 했다. 오늘 아침도 길은 꽉꽉 막혔고 엄마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엄마의 소원대로 차에 날개가 있다면 좋으련만 녹색 신호에 있는 차는 여전히 달리지 못했다. 하은아!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우리 차 바로 옆에 유민이네 차가 멈춰 있었다. 어머, 유빈이 어머니 출근하세요? 저도 지금 출근하는 길이랍니다. 호호호호. 엄마는 유민이네 엄마를 보자 요란하게 웃으면서 혼자 묻고 혼자 대답했다. 엄마는 출근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 유민이네 엄마도 운전하다 말고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다. 유민이네 엄마 앞머리에는 분홍색 헤어롤이 말려있었다. 화장을 안 해서 그런지 아파 보였다. 하은아, 새로 나온 과자야. 맛 좀 볼래? 유민이네 엄마는 우리 차로 과자 한 봉지를 던져주었다. 유민이네 엄마는 과자 회사의 브랜드 매니저다. 과자 이름을 짓기도 하고 과자 브랜드를 관리하는 일도 한다고 했다. 내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유민이네 엄마가 이름을 지은 과자도 있다. 유민이네 엄마는 우리를 보며 과자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차가 꼼짝도 못하는 동안 유민이네 엄마는 얼굴에 분이랑 분홍색 립스틱을 발랐다. 빨간 신호에 걸려 차가 다시 멈추다 눈썹을 그리고 아이섀도우를 칠하고 머리에 무스까지 발랐다. 그리고는 파란색 스카프를 목에 멋지게 돌려보냈다. 유민이네 엄마는 차 안에서 별걸 잘했다. 마지막으로 선글라스를 끼자 유민이네 엄마는 어느새 영화배우처럼 세련되게 변해 있었다. 오늘 봐도 아줌마 같은 우리 엄마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유민이네 엄마가 변신하는 과정을 지켜본 엄마는 갑자기 거울을 꺼내 빨간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덜컥 서는 바람에 립스틱이 콧구멍에 쏙 들어가 버렸다. 그 바람에 코피를 흘리는 것처럼 코밑으로 빨간색이 찌그러졌다. 푸하하. 아빠가 얼마나 큰 소리로 웃었는지 모른다. 엄마는 정말 명랑 만화 속 주인공 같았다. 어느새 우리 차랑 유민이네 차가 교문 앞에 도착했다. 유민이네 엄마는 유민이에게 잔소리를 또박또박 늘어놓았다. 알림장 잘 써와. 준비물 있으면 네 시에 회의 끝나니까 그때쯤 전하고 수업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선생님 말만 집중해서 들어도 공부는 잘하게 되어 있어. 알았지? 그리고 저녁에 샘이 나가 있어서 좀 늦을 거야. 그러자 엄마도 나를 붙잡고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도 늦어. 저녁 준비해놨으니까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지? 포도랑 감도 다 씻어놓았으니까 그냥 먹어도 돼. 엄마는 유민이네 엄마랑 달리 먹을 것부터 챙겼다.
우리는 엄마들의 잔소리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집사기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함께 운동장을 걷는 동안 문득 유민이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졌다. 오늘 우리 집에 놀러와. 이모가 옥탑방으로 이사 왔는데 옥상에 텐트를 쳐놨거든. 왜? 텐트에서 자야 잠이 잘 온대. 옥탑 영화관도 생겼어. 옥탑 영화관? 난 유민이에게 이모가 보여준 광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민이는 코를 벌렁거리면서 당장 우리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유민이는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성격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각하기 전에 서둘러야 했다. 아까 그 과자 고소하더라. 또 있어? 그럼. 유민이 가방에는 이미 과자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난 과자를 잔뜩 입에 넣으면서 말했다.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면 얼마나 좋을까? 난 너희 엄마가 참 좋더라. 세련되고. 난 싫어. 유민이가 갑자기 소리치며 나를 무섭게 쏘아봤다. 입 안에 가득 든 과자들이 목에 탁 걸렸다. 유민이는 눈을 크게 뜨고 따지듯이 말했다. 엄마는 내가 딸이 아니라 브랜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브랜드를 키우듯 자녀를 키우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거야. 그래서 회사 일처럼 나를 절저하게 관리하려고 한단 말이야. 컨셉이 뚜렷한 아이로 키우겠다는 게 우리 엄마의 목표야.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유민이는 가끔씩 브랜드, 프로젝트 컨셉 같은 어려운 단어들을 썼다. 내가 잘 못 알아듣자 유민이는 브랜드는 상표, 프로젝트는 연구 과제, 컨셉은 하나의 방향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넌 엄마가 일하는 게 싫구나? 당연하지. 그래도 너희 엄마는 유명하잖아. 잡지에 성공한 여성으로 소개된 적도 있고 얼마나 멋지니? 우리 엄마가 그 기사보다 막 부러워했어. 우리 엄마가 지금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전업 주부가 돼서 매일 출근하지 않는 거야. 항공을 했건 안 했건 출근하기 좋아하는 어른을 하나도 없나 보다. 아빠는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바로 회사라고 했다. 그럼 당장 회사 그만두시라고 해. 그것도 쉽지 않아. 우리 엄마는 일하지 않으면 아픈 사람이거든. 유민이네 엄마는 딱 한 번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었다. 유민이네가 출근하는 엄마에게 무심코 아줌마 안녕 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이다. 그날로 유민이네 엄마는 충격을 받아 사표를 했다. 하지만 일하고 싶어서 석 달도 못 쉬고 다시 취직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엄마는 일할 때 얼마나 지독할지 몰라. 한번 가자 이름 짓는 일을 시작하면 좋은 이름이 생각날 때까지 절대 침대에 눕지 않아. 그건 우리 이모랑 똑같네. 이모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도 누워서 잔 적이 없다고 한다. 어떤 일에서든 최고가 되려면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집에 와서도 회사 일만 해. 한 번은 엄마가 책상에서 일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깼더니 아침이었어. 밤새 고개를 숙이고 자서 목에 신경통까지 걸렸지 뭐야? 정말 걸렸지? 정말 길렸지? 아니 난 존경스러운데 나는 점점 더 유민이 엄마가 대단해 보였다. 성공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난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유민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매일 우리 엄마를 보면 그런 생각이 달아날 거야. 난 깜깜한 우리 엄마보다 요리 잘하는 너희 엄마가 더 좋더라. 우리 엄마는 순 덜렁이야. 질질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 엄마랑 바꾸자. 우리 아빠는 현모양처 스타일을 좋아하거든. 우리 아빠는 과자를 좋아하니 나 너희 엄마를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진짜 바꿀까? 우리는 손뼉까지 착착 쳐가면서 큰 소리로 웃었다. 야 신하은!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긴 윤성이가 요실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우리에게 막 손짓을 했다. 윤성이는 멀리서 봐도 너무나 잘생겼다. 뭐해 빨리 들어와 수업 시작했어. 와 지각이다. 우리가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수다를 떠는 동안 아이들은 어느새 교실로 다 들어가 버렸다. 우리만 운동장에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한꺼번에 외쳤다. 뛰자! 사자. 조금만 달라보자. 토토가 내 집을 부셔버렸어. 어제 저녁에 상자를 집 만들기 숙제를 하고 자는데 아침에 보니 토토가 내 집 위에서 자고 있었다. 새벽에 비가 내려 토토가 현관을 긁었다고 한다. 마음 약한 엄마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뒀는데도 하필 내 숙제 위에서 잘게 뭐람. 토토이 덕분에 수업이 끝난 뒤 남아서 숙제를 다시 해야 했다. 나영이도 마찬가지였다. 동생이 숙제를 망가뜨렸다고 했다.
나영이네는 우리 동네에서 떡볶이 집을 하는데 엄마가 동생을 못 돌봐줘서 동생이 종종 나영이 숙제를 망쳐놓곤 한다. 내가 집을 완성할 동안 나영이는 방 한 칸도 꾸미지 못했다. 가위질이 너무 서툴렀기 때문이다. 나영이가 날 보며 부러운 듯이 말했다. 야, 벌써 다 만들었네. 난 가위질을 참 잘한다. 그래서 미용사가 되고 싶었던 건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만 했다. 나영아, 우리 미용실 놀이하자. 내 꿈이 미용사거든. 나는 진짜 미용사가 되고 싶었다. 아빠가 꿈은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미용실 놀이? 재밌겠다. 근데 어디서 해? 그냥 여기서 하자. 아무도 없잖아. 집에 가기 싫은 햇살만이 텅 빈 교실에서 놀고 있었다. 네가 손님해. 내가 미용실 할 테니까. 싫어. 내가 미용사 할 거야. 나영이가 고집을 피웠지만 나도 지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하기로 했다. 다행히 내가 이겼다. 좀 이따는 내가 미용실 할 거야. 알았어. 자, 여기는 하은 미용실이에요. 어서오세요. 사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나는 미용사 언니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나영이에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저는 미용사 언니가 엄마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요즘은 짧은 머리가 유행이에요. 세련되게 한번 잘라보세요. 훨씬 젊어 보일 거예요. 그래요? 그럼 잘라주세요. 나는 청소 당번이 쓰는 앞치마를 나영이 목에 두른 뒤 교실 뒤에 있는 거울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가위를 접어들었다. 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 자르게? 조금만 잘라보자. 넌 머리가 길어서 티도 안 날 거야. 하지만 네가 미용실 할 때 너도 내 머리카락 자르면 되잖아. 그래. 나는 미용실처럼 나영이 머리카락에 분무기로 칙칙 물을 뿌리면서 빗질했다. 하지만 막상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려니까 손이 떨렸다. 나영이가 거울을 나를 뻔히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나는 나영이에게 만화책을 가져다 주면서 말했다. 손님, 책 보면서 기다리세요. 이제는 나영이가 쳐다보지 않는데도 머리카락이 미끄러워서 가위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뿌렸더니 좀 쉬워졌다. 근데 참 이상했다. 머리카락이 종이처럼 반듯하게 잘라지지 않는다. 틀림없이 똑바로 잘랐다고 생각하는데 빗어보면 삐뚤어져 있었다. 한쪽이 길면 한쪽이 짧았다. 나영이는 그것도 모르고 만화책이 푹 빠져 있었다. 어떻게 하지? 어깨 아래까지 길었던 나영이 머리카락이 어느새 목까지 짧아지고 말았다. 얼굴이 확 뜨거워졌다. 순간 만화책을 보던 나영이가 고개를 들며 소리쳤다. 아, 차가! 가영이가 나영이 목에 닿았나 보다. 나영이는 거울을 보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다. 내 머리! 나영이는 만화책을 팽개치면서 불쑥 일어났다. 나영이의 무릎에 떨어졌던 머리카락들이 교실 바닥을 흩어졌다. 야, 이게 뭐야? 나영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어댔다. 그럴 수밖에. 나영이의 왼쪽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고 있지만 오른쪽 머리카락은 목 근처까지 달려 있었다. 나영이는 빨간색 눈으로 나를 내려보고 버럭 소리쳤다. 야, 이제 네가 손님해. 이번에는 내가 손님이다. 나영이가 뒤집기 숙제를 하느라 삐뚤삐뚤하게 잘라놓은 족둥이를 보니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넌 이것도 못하냐? 나영이는 내 머리카락에 물을 뿌린 뒤 씩씩거리며 가위질하기 시작했다. 야, 가만 좀 있어봐. 네가 자꾸 어깨를 흔드니까 자르기 힘들잖아. 난 꼼짝도 안 했는데 나영이는 괜히 내 어깨를 툭 쳤다. 가위질도 잘 못하는데 머리카락을 똑바로 자를 리가 없다. 그만하라고 해도 나영이는 고집스럽게 계속 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때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누군가 우리를 향해 버럭 소리쳤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들 해? 조폭이다, 딸꾹. 나는 너무 놀라 딸꾹질까지 했다. 교실로 들어온 사람은 조폭, 아니 교감 선생님이었다. 교감 선생님은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아서 별명이 조폭이다. 지금처럼 인상을 박쓰며 영락없는 조폭 두목이었다. 이게 뭐하니 저 짓들이냐? 교감 선생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빈 교실에 울려 퍼졌다. 마치 운동회 때의 구령 소리 같았다. 교감 선생님이 우리 쪽으로 킁킁 다가왔다. 교실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거리는 것 같았고 우리는 몸을 덜덜 떨었다. 지금 이 순간 투명 인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는 교감 선생님 앞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교실 바닥은 머리카락으로 잔뜩 어지러웠고 아까 막 버린 색종이 조각들도 한몫을 했다. 얘가 자기 꿈이 미용사라고 먼저 하자고 했어요. 나영이는 비겁하게 내 핑계를 대며 일러바쳤다. 뭐? 네 꿈이 미용사라고? 네.
너 당장 이리 와 앉아. 교감 선생님이 눈을 부릅뜨고 말하는 바람에 나는 얼른 의자에 앉았다. 마치 의자에 가시방석이 깔려있는 것 같았다. 교감 선생님은 가위를 짚더니 내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다. 딸꼭 틀림없이 나를 빡빡 머리로 만들 거야. 나는 눈을 꼭 감았다. 귀 밑에서 머리카락 자르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다. 아, 빽빽 빡빡 머리가 된다면 절에 들어가 스님이 돼야 할 것이다. 수녀가 되고 마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었다. 슬퍼하실 하느님을 생각하니 나도 슬펐다. 눈 떠. 교감 선생님이 말했다.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장님이 되어도 좋았다. 아무것도 보기 싫었다. 눈 뜨라고 했다.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난 눈을 번쩍 뜨고 말았다. 딸꾹질까지 뚝 멈춰버렸다. 하은아, 거울 좀 봐봐. 나영이가 잔인하게 거울을 들이밀었다. 나영이가 이렇게 못된 아이인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나는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거울을 봤다. 내 머리는 너무나 예쁘게 변해 있었다. 너도 이리 앉아봐봐. 교감 선생님은 나영이 머리도 정성껏 잘라주었다. 머리카락 자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너무나 신기했다. 교감 선생님 미용사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묻고 말았다. 교감 선생님에게 감히 미용사라니 혼날 게 뻔이다. 아니다. 난 이발사다. 교감 선생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교감 선생님이 어렸을 때 꿈은 이발사가 되는 거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선생님이 되라고 해서 억지로 선생님이 되었다고 한다. 난 교감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니까. 교감 선생님은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틈틈이 이발 기술을 배웠다. 그래서 요즘은 매주 양로원에 다니면서 이발 봉사를 한다고 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해.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때 우리는 짧은 단발머리를 찰랑찰랑 흔들면서 신나게 청소를 했다. 나도 미용사 할 거다. 잘 읽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내일에는 더 활기찬 시간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모두 잘 자고 내일 만나볼게요. 안녕.